자, 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는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이 OGT에다가 돈을 들였는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22년도 그러니까 1월에 갑작스럽게 이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차량 전에 제가 산타페라는 차량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산타페를 탈 때 한창 이제 디젤 게이트, 막 디젤 이슈가 많이 터졌었죠. 이 차량 더 이상 이제 몇 년, 25년, 이때에는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다, 벌금을 물린다. 그래서 한창 고민을 하다가 가솔린으로 넘어갔다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 차를 처분하고 이 차를 데려오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정비들, 그리고 각종 호작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까지 제가 이제 컨디션 끌어올린다고 작업을 하면서 차량을 운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차량에 제가 드린 첫 번째 정비, 에어쇼바 정비입니다. 일단 그게 에어쇼바는 알고 있었어요. 고질병,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소모품으로 교환 주기를 잡고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다행히도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접한 정비이다 보니까 사실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실제로 하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때 들어간 돈이 공인비 포함해서 29만 7천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인비가 당시에 12만 원이었고 부품 2개 해서 17만 7천 원에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요 안드로이드 올인원, 이거를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사실 이 차 갖고 오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내비게이션이 완전 구형 버전이고, 또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호환이 많이 돼서 가능한데, 옛날 이런 BMW나 수입차들은 정말 내비게이션 체계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오자마자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때 들었던 비용이 총 확인해보니까 90만 원이더라고요. 당시 물건값이 60만 원대였고 공인비가 30만 원이 들었었습니다. 출장을 와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셨고, 그때 그분이 코딩들을 기본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게 제가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교체를 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총 다 해서 43,000원 들었고요. 이때 펜토신 오일 2통이 28,500원이었어요. 그리고 오일 주입기가 13,500원,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폐유 담을 물통 같은 거를 1,000원에 구입을 해서 총 43,000원이 들었고요. 이때 정말 걱정 많이 했죠. 처음 하는 저의 어떻게 보면 자가 정비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교체하고 나면 오일이 셀 수도 있고, 또는 잘못 잠기면 압이 잘 안 돼서 또 이상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막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작업 중에 하나여서 다행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한 작업은 이제 선쉐이드 교체 작업입니다. 이거는 55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었는데 제 갖고 온 차량이 2개나 벌써 고질병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하체 부품에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그 중에 먼저 로어암하고 텐션 스트릿을 교체를 했습니다. 총 교체 비용은 공인비 포함해서 89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하체 부품을 제가 교체를 하게 된 이 계기가, 처음에는 잘 못 느끼고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누가 뒷범퍼 쳤다 그래가지고 뒷범퍼 때문에 차를 잠깐 센터에다가 입고를 시켰는데, 그때 이제 대차로 나온 게 벤츠 E클래스였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차량이 좀 신형이기도 했고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신차급 차량이다 보니까 좀 이 하체가 굉장히 짱짱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차량을 타는데 굉장히 쫀쫀한, 뭐랄까, 이 단단한 하체를 느끼면서, 아, 이게 진짜 독일차구나.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스티어링 휠, 이거를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이 스티어링 휠을 교체할 때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교체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어디 나갔어야 돼가지고 와이프한테 잠깐 2시간만 달라고 하고 차에 내려가서 막 부랴부랴 영상 찍으면서 했는데 다행히도 잘 됐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거 교체가 잘 안 됐으면 나가는 약속도 펑크가 날 뻔했는데 어쨌든 잘 됐고요. 비용은 총 44만 5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실내에서 저희가 손에 가장 많이 이렇게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정말 높은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7번째, 크리스탈 기어봉. 요거는 15만 9천 원에 구매해서 셀프로 이렇게 다이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당시에 진짜 여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요게 잘못 와가지고 커버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이것도 잘 마무리를 해서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 8번째로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판 가드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면부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후면부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후면부는 사실 조금, 여기 보이시죠? 요거 이 부분이 좀 많이 노후화가 되면 막 하얗게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9번째로는 이제 각종 오일류를 교체하였습니다. 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 TC 오일, 그리고 이때 엔진 마운트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왜 작업을 했냐면 핸들 진동이 미세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고 이거 작업하면서 엔진 마운트 작업까지 같이 했고요. 총 비용은 86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0번째로 제 차량의 앰비언트 라이트 하고 워크인 시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워크인 시트 이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제 딸아이가 항상 제 요 조수석 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꼭 운전만 하면 옆에 타 있다가 잠을 자는데 막 등이 뻣뻣하게 세워져 있고 그러면 안쓰럽더라고요. 조금만 눕혀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이거를 작업하는데, 당시 앰비언트도 이렇게 좀 노후돼서 잘 안 나오고 있었고 교체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총 65만 원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11번째는 서스펜션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동호회 이런 사이트, 카페 이런 것들을 가입해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마침 이제 순정에 납품하는 OEM 업체 거를 공동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렴한 금액에 구매를 했고요. 총 비용은 13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요, 여기 보이시는 이 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스피닝 휠 캡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캘리퍼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6만 원의 휠 복원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휠 스피닝 캡은 10만 8천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캘리퍼는 20만 원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보이시죠? 틴팅. 스카이블루라는 이제 블락버디사의 스카이블루라는 조금 높은 사양의 필름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도 블락버디가 좀 이렇게 저렴한 브랜드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색도 잘 나왔고, 진짜 차가 외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틴팅 하나만으로도 많이 컨디션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4번째는요, 제 차량에는 요즘 핫한 방향제 뱀볼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송풍기에 거치하는 형태고요. 향도 은은하게 잘 나와요. 요즘에는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의 이런 방향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누적 판매도 10만이 넘어가고요. 누적 리뷰도 벌써 12,000건이 넘어가고, 일단 고객 만족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수입 향신료에 대한 이 전문성을 가지고 풍부한 발향력과 뛰어난 지속력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탐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일의 종류는 7종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좀 이제 프리미엄 메탈 알루미늄 바디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실버를 선택을 했거든요. 블랙, 핑크 이렇게 있고요. 정말 송풍구 어디에다가 놔도 이쁜 방향제인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석고인데, 석고는 한 2에서 3개월마다 이렇게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오일은 한 3방울에서 5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은 좋다고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정말 저는 써보고 만족하는 제품이니까 한번 써보시고 만족하셨다 싶으면 제가 아래 설명란에다가 링크도 같이 넣어 놓을게요. 좋은 건 같이 느끼시죠. 14번째는 이 송풍구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정말 사연이 많죠. 아이들을 같이 태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막 이런데 저런데 만지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충전기 케이블만 따로 있거든요. 이걸 왜 이러고 다니냐면 이쪽에 원래 핸드폰 거치대를 뒀었어요. 근데 딸아이가 궁금했던 거죠. 이쪽에다가 걸어 놓으니까 이거 뭐야 하고 팍 당겼는데 이 날개에다가 제가 걸어 놨던 거죠, 상품이. 그래서 결국엔 이 날이 하나가 부러지니까 와르르르르 다 부서지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개도 전혀 이사하고,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비용이긴 한데 이런 것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번째는요, 여기 보이시는 이 금호 마제스티 9 요 타이어를 교체를 하게 됐고요. 구매는 총 70만 8천원에 이 타이어를 4짝을 구매를 해서 보니까 이 OGT는 럼플렛 타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럼플렛은 좀 교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공인비가 2만원씩 추가로 발생해서 78만 8천원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번째는요, 가장 최근에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죠. 제 차량이 이제 점검 주기가 돼서 점검을 받으러 갔다가 환화수소가 그렇게 높게 나와서 가솔린 차량인데 재검이 떴고요. 결국에는 이 엔진 쪽에 있는 점화 플러그 세트하고 냉각수도 교체하고 산소 센서도 교체하고 연소실 클리닝도 하고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103만원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이제 더 언급 안 한 것들이 있죠. 에어컨 필터도 2번 정도 교체를 했고, 엔진 오일도 총 5번 정도 교체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총 망라해서 금액을 내니까 총 2년간 제가 운행을 하면서 943만 1천원이 들어갔네요. 근데 요 943만 1천원이라는 비용이 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쓴 비용이 아니라 총 2년 지금 8개월 정도 운행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정비 비용만을 좀 따져봤습니다. 에어쇼 마파워 오일, 선쉐이드 로암, 텐션 스트럿, 디퍼런셜 오일, TC 오일, 미션 오일, 엔진 마운트, 휠 복원, 그리고 틴팅 교체, 송풍구 교체, 타이어 교체, 점화 플러그, 코일, 냉각수, 산소 센서, 연소실 클리닝, 서스펜션, 엔진 오일하고 에어필터 이런 이제 제가 교체를 꼭 해야만 하는 것들, 이 중에서 틴팅하고 사실 휠 복원은 꼭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거는 외관 컨디션이니까 요거는 그럼 제외를 해도 631만 8천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어쨌든 차량은 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면서 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량을 유지를 하면서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죠. 왜냐면 굳이 돈 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 차량을 갖고 올 때 들었던 생각은 저렴한 비용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컨디션을 잘 끌어올려서 타면 그게 오히려 더 가성비 있지 않을까. 그냥 웬만한 중고차 가격이 좀 나가는 걸 가지고 오는 것보다
제가 이 차량을 언제까지 탈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 차량에 정말 이렇게 정비도 많이 하고 애정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종식되는 그때까지는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기변병이 크게 와서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잘 정비하면서 타보겠습니다. 현재까지 2년 8개월 지난 현 시점 940만원 정도 사용을 했네요.